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리업 여러분들을 위한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에 필요한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이 나한테 맞을 건가를 조금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 디지털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에 플랫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 이 소셜 네트워크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인터넷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인적 관계를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구조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덧붙여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줄임말을 바로 SNS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 연결망, 즉 관계망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연결망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들과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 관리를 도와주는 바로 서비스이고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새롭게 인맥을 쌓거나 기존의 인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로 통신 서비스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바로 SNS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늘 말씀하시는 SNS란 바로 이러한 관계망을 강화시켜주고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있죠? SNS 또는 소셜미디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말 그대로 확산과 소통을 강화해주죠. 반대로 얘기하면 소통을 통해서 나의 인맥을 확산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디지털 시대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보이는 이 장면에서도 보면 너무 많은 플랫폼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걸 조금 카테고리로 좀 나눠져 보면요. 종합 플랫폼, 또 일상생활 정보 플랫폼, 오디오 플랫폼, 소통 플랫폼, 개인 창작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 인플루언서 플랫폼, 가상공간 플랫폼. 정말 이 디지털 시대에는 어마무시하게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지금 이 상황이죠. 바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변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화를 인포그래픽으로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건데요. 2019년도와 말 그대로 코로나 전이죠. 그리고 현재 2021년도에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지금 인포그래픽에 적어놨는데 보시면 확실하게 빈도수가 달라져 있죠. 많이 굉장히 증가가 했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많은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오래 사용하고 가장 자주 하는 플랫폼들을 세분화해서 얼마 전에 2021년도 4월 달에 바로 이 분석 서비스 앱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자, 1위가 뭐죠? 자, 딱 보이죠? 카카오톡입니다. 자, 5천만 명의 우리 인구 중에서 4,200만 명인가요? 를 사용을 하고 있는 앱이 바로 카카오고요. 유튜브가 2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그 3위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1위가 유튜브라고 나와 있네요. 2위가 카카오고요. 세 번째가 네이버인데 여러분들 저 차이를 보시면 유튜브 1위와 2, 3위가 굉장히 갭이 많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 가장 사용하는 앱이 1위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2위가 네이버와 세 번째가 트위터고 4위가 유튜브로 갔네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이 중요한 소통 채널이 대면이 안 되니까 이 온라인 채널의 이용이 놀랄 만큼 증가를 하죠.
우리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우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기존의 빅5 채널이라고도 하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널을 다 들어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5가지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기준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주도할 4대 소셜 미디어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존 빅5 채널은 당연히 한번 그냥 놔두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소셜미디어는요. 바로 틱톡과 카카오 채널과 네이버 밴드와 뉴스레터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틱톡은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틱톡은 당연히 인기니까. 그런데 카카오 채널 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지 카카오 채널은요. 정말 활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그러니까 카카오 비즈니스 도구가요.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이 조금 생소하다 싶으면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 한참 활성화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기가 있을까라고 고민되고 생각해보고 한번 저게 인기가 있나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네이버 밴드는요, 집중력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말 그대로 팬덤이 구성이 잘 돼 있는 플랫폼이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놓치지 않고 사용해 볼 만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자, 좀 여기서 제일 생소한 게 바로 뉴스레터일 거예요, 여러분. 뉴스레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구독 서비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구독 서비스 작년부터인가 구독 서비스라는 게 엄청나게 이 단어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정보를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모아서 이메일로 뉴스레터식으로 계속 보내는 걸 바로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이 굉장히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런 구독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유료로 전환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고 내 찐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틱톡과 카카오 채널, 네이버 밴드와 뉴스레터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톡은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는 없죠. 말 그대로 정말 15초 내에 짧은 영상을 활용하는 숏폼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인스타에서도 리스라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숏폼 플랫폼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자, 틱톡은요, 이용자 절반이 16세에서 24세고요. 승부수는 바로 높은 참여율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 안에서 고객들을 얼마나 끌어들이고 소통을 하느냐 달라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해시태그가 잘 들어가줘야 된다는 잘 들어가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틱톡은요, 촬영과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틱톡을 하실 분들은요, 내 스스로가 창피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정말 특별하고 컨셉 잡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유리하게 포지션을 선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제가 예시를 하나 살짝 넣어놨는데요. 얼마 전에 펀딩을 통해서 2억 6천의 앵콜을 받고 누적 판매를 한 4억 가까이 한 이 얼음, 바로 왼쪽에 얼음인데 이게 얼음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얼음을 만드는 기구를 팔아요.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크라우디 펀딩을 통해서 계속 고객을 만들어내고 생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다시 온라인에서 판매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기 회사는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선순환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펀딩을 하고 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때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틱톡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쫙 확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확산은요, 다시 펀딩 플랫폼으로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매로 이어지게 해줬던 얘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호응도가 엄청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지금 방금 이해하셨나요?
제품 하나가 브랜딩이 되는 과정을 지금 각각 플랫폼에서 다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펀딩을 통해서 고객을 만들고 자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을 시켜서 다시 나의 고객으로 연결시키고 구매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선순환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브랜딩화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틱톡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카카오톡 채널을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은요, 저도 가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데 정말 이 카카오톡 채널은 세일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카카오 비즈니스 도구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요즘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마케팅 광고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만들고 고객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걸 확산시키면서 커머스로 연결하게 만들어 놨어요, 카카오톡이.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카카오톡이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카카오톡이 쓰고요. 연령대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어디 가면 가장 뭘 하죠? 코로나19 QR 하죠? 자동으로 카카오톡을 들어가잖아요. 필수가 돼버렸잖아요. 이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 유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내 최대 이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카카오톡 채널은요, 정말 이 브랜드가 마케팅과 고객과의 소통 도구로 딱 점점을 이루어주는 게 바로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이벤트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신제품에 대한 알림도 할 수 있고요, 쿠폰도 막 발송할 수 있고요, 긴밀하게 아주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주목할 만한 게 요즘 인기가 있죠. 카카오 싱크 접목입니다. 저도 카카오 싱크를 얼마 전에 접목을 해서 한번 빠르게 회원가입을 유도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회원가입을 한 고객들의 많은 데이터들이 모아지면서 이 데이터들이 다시 자, 이 카카오 싱크는요, 저도 얼마 전에 계속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카카오 싱크는요, 빠르게 내 고객을 회원가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아진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고객 관리가 가능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 싱크를 모르신다면 반드시 검색을 해보셔서 내 제품과 내 자사몰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고객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거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카카오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요, 전 국민이 잠재 고객이 된다는 뜻입니다. 4,600만의 이용자 수와 84% 이상의 이용자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카카오 비즈니스의 이 생태계는요, 카카오 채널과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카카오 비즈니스 툴 안에서 다 이 돌게 선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채널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무료로 이 채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진, 동영상, 카드 뷰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소식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것도 약간의 뉴스레터랑 비슷한 기능이 있는 건데요. 내 카카오 싱크를 통해서 빠르게 고객이 된 분들한테 고객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친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와 고객이 주고받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죠. 바로 챗봇과 그리고 유저들이 사용이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기능이 로봇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4시간 자동으로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 카카오 챗봇은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객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제가 카카오 싱크를 얘기를 했잖아요. 카카오 싱크가 그냥 회원가입을 빠르게만 해주는 거야? 고객 관리만 제대로 해주는 거야? 그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페이지를 잠깐만 보시면 이 카카오 싱크 기능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성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제품에 관련돼서 어떤 소재가 있으면 이 소재를 이
카카오톡의 비지보드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모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사몰에 유입을 시키고요. 유입을 시켰으면 이 카카오 싱크를 통해서 아주 원클릭으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집어넣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된 내 고객들이 채널 추가를 계속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고객들을. 한마디로 내 자사몰에서 계속 돌게 만드는 거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 고객들을 향해서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메시지를 계속 정기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도 뉴스레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 채널의 친구들에게 가끔씩 선물을 주는 쿠폰 발급을 해주기도 하고, 이 쿠폰을 발급받고 쿠폰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고객들은 다시 재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카카오싱크 기능은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매장을 하시는 분이든지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번 내가 아직까지 카카오싱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관심 있게 마케팅 도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해주는 이러한 이 카카오톡 채널은요, 바로 커머스로도 활용을 하고 서비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엄청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물하기 기능도 있고, 쇼핑하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카카오 메이커스는 바로 크라우딩 펀딩과 비슷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볼 때는 1차적으로 카카오싱크를 내 자사몰로 연동을 하고 이러한 제품을 선물하기와 쇼핑하기에 입점해서 커머스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작년 한 해 선물하기 매출이 4,686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하니, 이 카카오의 선물하기의 이커머스는요,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제품이 매출의 경쟁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 카카오 이모티콘이라든지 카카오 TV나 카카오 프렌즈 타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과 지인들 관계를 아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적으로도 활용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네이버 밴드죠. 네이버 밴드는 여러분들 사실은 4050 전환용 공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까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틱톡은 16세에서 24세까지 조금 어린 연령층이고요. 카카오톡은 전 연령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고, 네이버 밴드는요, 약간 조금 연령이 높은 고객들이 많이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밴드는요,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 모임 공간이잖아요. 뭐냐면 나와 같은 관심사로 뭉친 모임을 찾아서 그들과 같은 취미나 같은 어떤 공감을 하는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좀 따져가자면 구매 전환은 더 잘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유미디어에서는요, 대부분 MZ세대를 겨냥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쓰는 사람의 큰 손은요, 바로 4050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4050 시대는요, 옛날 같지 않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중년층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2030 자녀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2030 젊은층이 좀 선호하는 수요 제품 구매에도 굉장히 관여도가 높아요. 그 활기찬 신중년층들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 관심사 기반으로 모이는 공간이 바로 네이버 밴드인데,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도,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직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지금 올려져 있는 밴드는요, 제가 전부 다 아주 친한 밴드인데요. 이 친한 밴드들이, 이 밴드가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성장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크 밴드, 그리고 블랙마켓 밴드, 이 운동 밴드죠. 그리고 바로 마케팅 밴드. 하나는 이 공동 취미 활동을 가지고 모여있는 멤버가 1,3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취미가 같다 보니까 이 취미가 같은 분들이 뭐가 있죠? 제품을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어떻게 신제품이 나왔고 어떤 제품이 어디가 좋고 장단점을 너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공동 구매를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되고, 많은 기업들이 협찬을 통해서
활성화, 제품의 인지도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비밀 공동구매 블랙마켓은요, 여러분들 주연 홈쇼핑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주연 홈쇼핑의 MD가 대리점 형태로 상품을 팔고 있는 바로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 밴드입니다. 여기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번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매출이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비밀 공동구매인데요. 정말 초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죠. 주연 홈쇼핑의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블랙마켓에서 높은 매출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바로 운동을 주제로 하는 이 제품은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여기는 100% 제품 판매하는 약간의 이제 공구 마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로지 운동에 관련된 제품들이 그리고 운동을 생산해내는 업체분들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브랜드를 계속 브랜딩을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한 6년, 7년이 됐는데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육과 강의를 하는 이 밴드는요. 오로지 네이버 밴드에서 시작해서 네이버 밴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찾으시는 많은 타겟분들이 바로 405 소상공인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네이버 밴드가 훨씬 편한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또래와 나의 관심사와 그리고 비슷한 어떤 이제 소상공인이나 어떤 이루고 계시는 분들, 사업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다 보니 당연히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 궁금하고 나와 유사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강의를 받고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친화적으로 서로가 친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1000명이 되든 500명이든 100명이 되든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 정말 친밀하게 소통을 하고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판매가 이루어지고 브랜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 밴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레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레터는요, 구독형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부터 구독형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게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사들도 뉴스레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구독형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메일 뉴스레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로 뭐 광고 뜨고 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아직도 이메일 마케팅이 뭐 잘 돼? 그게 되겠어? 요즘 다 문자로 하지 않아? 뭐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하지 않아? 이렇지만 아닙니다. 이 이메일 뉴스레터는요, 훌륭한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큐레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거냐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식만 골라서 정확하게 내 메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가지고요, 수익이나 판매량, 홈페이지 트래픽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여주고 있고 비즈니스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뉴스레터는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장점은 바로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질 좋은 뉴스레터는요, 신뢰도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신뢰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세일주로 전복이 돼서 고객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될 게 뭐냐면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메일 뉴스 보내면 되지 거기에 콘텐츠가 왜 필요해?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뉴스레터가 가지는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양질의 콘텐츠예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듣고 싶은 소식지를 얼마나 풍부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달하냐. 여러분들 이메일 하나 열었는데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냈어? 바로 삭제, 휴지통, 수신 거부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양질의 컨텐츠라면은 구독하기 누르고 다시 더보기도 열리고 클릭해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 번 더 상세히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보내는 뉴스레터를요, 구독을 하기도 하고요,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양질의 콘텐츠에 따라서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메일 뉴스레터가요,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독자 확대 전략으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 뉴스레터가
구독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저게 되겠어라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요 다 사그라들었어요. 당연히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서 구독자를 계속 늘려가는 과정은 무조건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뉴스레터는요 반년 만에 저기죠 구독자 3만 명을 늘리고 우리가 저 아래쪽에 보시면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은 이렇게 뉴스레터 플랫폼으로 변환을 시켜서 새로운 구독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도요, 뉴스레터 시장에 들어와서 블랙틴이라는 플랫폼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광고 뉴스라든지 질 좋은 콘텐츠를 페이스북을 광고 마케팅으로 쓰는 사용자들한테 아주 질 좋은 콘텐츠를 매번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불특정 다수보다 내 페이스북에 확실한 고객을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자, 잠깐 짧게 말씀드려 뉴스레터 만들기 팁을 좀 드릴게요. 저도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템플릿을 많이 사용합니다. 뉴스레터의 템플릿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저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써보다가 지금은 한 가지만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단계가 있어요. 자, 뉴스레터의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소식을 전달할 건가에 따라서 컨텐츠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컨텐츠란 말 뭐죠? 이미지라든지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모으고 디자인을 합니다. 상세 페이지 만들듯이 이 사진을 어디에 위치하고 이 내용이 글은 텍스트는 어떻게 적어서 스토리를 어떻게 잘 설득력 있게 적을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뉴스레터의 크기 정확인데 뉴스레터의 크기는 바로 드로그입니다. 우리가 자꾸 손가락으로 3번, 4번 내리면 이제 보기가 싫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뉴스레터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2번 정도 내리는 사이즈가 제일 고객들이 만족하는 뉴스레터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는요. 이 콘텐츠에 적절한 마케팅 문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 마케팅 문구를 적절하게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열어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으로 가기도 하고 또 구독하기에 따라 또 바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화된 토크와 스마트 콘텐츠 추가하기. 이거는 말은 어렵지만 큰 내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타겟을 하는 고객 개인화에 맞춰서 얼마나 콘텐츠를 세밀하게 부분을 적냐. 그리고 약간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 콘텐츠를 좀 더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요. 제목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말 그대로 헤드라인을 얼마나 잘 적는가에 따라서 클릭을 하고 아니면 바로 안 보고 휴지통으로 가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체 텍스트와 일반 텍스트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부 다 이 PC 사양이 틀리거나 모바일 사용하는 이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가끔 텍스트가 깨져서 X바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한번 고려를 해서 만약에 실컷 콘텐츠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게 X바가 떠서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텍스트와 일반 텍스트를 지원하는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광고이다 보니까 법률 준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 준수 확인하는 것도 이메일 뉴스레터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기 직전에 테스트를 하기 직전에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기능들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뉴스레터 구독 플랫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어떤 템플릿이 있는지도 한번 꼭 검색해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떤 고객들이 DB가 있다 하면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에는요 대시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발송한 이메일 그리고 이 이메일을 여러 번 사람들 그리고 클릭한 것과 그리고 수신 거부까지 대시보드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또 내가 요번에 잘 못 적었다. 콘텐츠를 잘 못 만들었구나. 제목을 잘 못 썼구나. 이거를 한번 계속적으로 테스트해서 보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광고 많이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A/B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A 비전과 B 비전을 눌러서 어느 쪽이 클릭수가 더 많고 구매 전환이 더 많고 유입수가 더 많은 걸 테스트하는 버전이 페이스북에 있듯이 이메일에도 이러한 버전이 대시보드에 있습니다. 테스트가 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 안에서.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잘 써서 클릭을 잘했는지 아니면 제목을 못 써서 클릭 수가 낮았는지 컨텐츠는 얼마나 열어봤는지 마지막에 수신 거부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었구나.
내가 컨텐츠를 잘 못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 전략은요, 여러분,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고요. 이 디지털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는요, 바로 개인화된 공간, 즉 개인화 마케팅입니다. 지금은 마케팅의 범주가 이제 라이프죠. 생활이잖아요. 말 그대로 라이프 플래닝에 맞춰서 개인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인화된 라이프 생활에 맞춰진 이 마케팅은요, 바로 여러분들 육안으로 딱 느낄 수 있도록, 저 제품 저렇게 쓰는 거네. 저 제품 저렇게 좋게 보이네. 저게 안 깨져? 저기 물이 저렇게 좋아? 어떠한 체험계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나 영상, 이런 컨텐츠들이 고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미디어 커머스 업체에서 저러한 컨텐츠를 양산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저러한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바로 고객들이 보기만 해도, 글을 읽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가 만들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바로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요, 바로 이 IT 기반의 커머스 서비스를 융합한 신개념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까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에서도 내가 아닌 내 대신에 아바타들이 서로가 친밀하게 지내고 소통을 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품 평가나 제품 체험 후기를 아주 활발하게 탐색하고 그걸 공유해서 소비자들끼리 서로가 탐색전을 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일 첫 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4차 산업에서 디지털 시대는 확산과 소통 강화입니다. 소통을 활발하게 얼마나 잘할까에 따라서 나의 제품이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고 얼마나 질 좋은 콘텐츠로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이 구매가 잘 이루어지냐에 대해 판가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가 결합된 브랜딩 전략으로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확산을 해야 됩니다. 되게 어렵게 들리죠? 근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의 제품이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내 고객들과 커뮤니티를 소통을 하고 이러한 바탕으로 어떤 온라인 커머스에서 판매가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 판가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어떤 부분 타겟을 주로 삼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명확하게 소비자층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타겟이 가질 만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콘텐츠는 여러분의 브랜드 디지털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관심 소비자를 확보하는 콘텐츠의 마케팅의 고민. 자, 우리 브랜드만의 독보적 자원은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제품을 소비자들과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걸 줄 수가 있을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높은 트래픽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바로 타겟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줄 이슈를 찾아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내 타겟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문제점이라도 해결해 주는 듯한 느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마케팅 목적과 플랫폼 활용에 맞춰서 콘텐츠 유형을 4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콘텐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느낌의 콘텐츠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소통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일상 공룡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데 간접적으로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고 어떤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드라마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딱 깨놓고 커머스형으로 하죠. 그냥 내 제품에 대한 리뷰, 정보 전과 동시에 바로 판매로 연결하는 어떤 커머스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높은 트래픽을 깨우는 컨텐츠는요, 해시태그를 아주 잘 써야 되는데요. 이 해시태그가 바로 소통과 감동과 진정성을 통해서 바로 충성 고객을 형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해시태그에 딱 보면요, 바로 추천, 지인, 내 친구,
그리고 고객이 좋아하는 감성과 언어, 그리고 정보 전달, 그리고 저장하고 싶은 거, 그리고 태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도 그래서 하는 감동을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안 되면 인스타를 통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또 이입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해시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시태그 콘텐츠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바로 브랜드 경험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성 있는 부분들이 추천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충성 고객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채널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냐 안 주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나의 고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바로 문제이고요. 이 스스로 확산되는 콘텐츠를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 고객들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만이 바로 콘텐츠 마케팅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내 제품에 들어가서 내 타겟 고객들이 모여있는, 군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플랫폼을 찾아서 정확하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생성시키고 확산시키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확실하게 브랜딩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구례읍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 3가지 버전의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 3가지를 여러분들 꼭꼭꼭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버전은요, 이 어떻게 선순환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브랜드 전략을 기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3가지 강의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내 제품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내 제품에 어떤 기획을 해서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플랫폼으로 확산시켜서 나의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제품을, 매출을 향상시킬 건가?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의 브랜딩 전략을 제가 강의한 이 3가지 영상에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나의 브랜딩에 확실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